서울 근교 작은 도시 용인의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김지우는 욕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말리며 남편 박준호가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침에 아버지 서류 좀 정리해드린다고 약속한 거 기억하지? 준호가 드라이어 소리 너머로 말했다. 지우는 응, 알았어. 하고 대답했지만 마음은 이미 멀리 떠나 있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벌써 오래전에 시들해져 버린 연극 같았다. 똑같은 대사, 똑같은 불평, 그리고 지루한 일상의 굴레 속에 갇혀 있었다. 박준호의 아버지 박성준 씨가 최근 아내를 잃고 집을 정리하며 이사 중이었다. 그 고요한 대저택은 이제 쓸쓸함만 가득했다. 지우는 지루한 임무를 맡았다. 낡은 서류와 오래된 서적들을 정리하는 일, 준호는 단호히 거절했다. 어차피 반은 버릴 거잖아, 라며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지우는 그곳에서 먼지 쌓인 종이들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뒤흔들 비밀을 발견하게 될 줄은 몰랐다. 성준 씨의 집에 들어서자 커피와 오래된 나무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그는 부엌에서 간단한 흰 셔츠 차림으로 나왔다. 나이가 55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날씬한 몸매와 은은한 카리스마는 여전히 빛났다. 지훈 씨, 정말 도와주실 거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당연하죠. 지훈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책장 정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낡은 철제 사다리에 올라가던 중 한 권의 철학책에서 누렇게 변한 봉투가 미끄러져 손에 쥐어졌다. 이게 뭐지? 봉투를 열자 낡은 편지가 나타났다. 사랑하는 지훈 씨에게 이 편지를 절대 보내지 못하겠지만 당신이 내 집에 들어올 때마다, 당신의 눈이 내 눈과 마주칠 때마다. 편지는 중단되었다. 지훈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 순간 성준 씨가 얼굴이 창백해지며 다가왔다. 그걸 난 이미 태웠다고 생각했는데. 누구한테 쓴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 그가 편지를 빼앗으려 했지만 지훈은 손을 뿌리쳤다. 두 사람의 손가락이 스치자 성준 씨 눈에 전에 본 적 없는 빛이 번쩍였다. 미안해요. 지훈이 편지를 건네며 말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옛 추억일 뿐이에요. 그가 주머니에 편지를 넣으며 말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도 준호는 별말 없이 저녁을 먹고 서재에 틀어박혔다. 지우는 잠들지 못하고 성준 씨가 얼마나 오래된 비밀을 종이에 쏟아냈을지 상상하며 편지 속 감정들이 점점 더 선명하고 불안하게 마음속에 박혔다. 다음 날, 지우는 휴가를 낸 척하며 다시 성준 씨 집을 찾았다. 또 왔네요. 그는 반쯤 웃으며 말했다. 일은요. 하루 쉬었어요. 서재 정리를 끝내려고. 그의 파란 재킷은 그의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게 했다. 커피 한 잔 할래요? 지우는 베란다에 앉아 머뭇거렸다.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그가 물었다. 지우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어제 편지요. 성준 씨는 씁쓸하게 웃으며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 편지가 널 괴롭히지?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야. 그는 3년 전 자신과 준호가 결혼할 때 즈음에 일어난 일이었다고 털어놓았다.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 피할 수 없지? 그의 눈이 지훈의 눈과 마주치자 숨이 막혔다. 성준 씨는 조용히 담배를 껐다. 끝까지 읽어볼래? 그는 말하며 약간 떨리는 손으로 다른 봉투를 가져왔다. 이 편지를 읽는 순간 매 단어가 번개처럼 지훈을 때렸다. 그것은 자신에게 보내는 고백이었다. 왜요? 그녀가 겨우 속삭였다. 너도 알잖아. 그가 다가오며 말했다. 그동안 널 볼 때마다 내 향기가 머리를 어지럽혔어. 떠나야. 했지만 난 여기 있었지.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 지우는 목소리를 떨며 물었다. 왜 가끔 나를 그렇게 봐요? 내가 나도 모르는 나를 아는 것처럼. 그가 대답했다. 너 준호와 행복하지 않잖아. 그 말은 진실이었다. 결혼 생활은 허울뿐이었다. 편지를 쓸 때 느꼈던 감정은 두려움과 자유였다.
그의 눈빛은 욕망과 그리움, 그리고 열정으로 가득했다. 가야 해요. 지훈이 속삭였다. 당신도 그래야 해. 그가 손을 살짝 스치며 말했다. 하지만 정말 원해? 처음엔 조심스러웠던 키스가 점점 더 뜨거워졌다. 그의 입술은 커피와 담배 향이 났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몸을 떨었다. 이웃 아주머니세요? 성준 씨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뒷문으로 나가야겠네요. 지훈이 황급히 몸을 정리하며 말했다. 내일 다시 올게요. 준호는 출장 가니까. 성준 씨가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훈은 어리석다는 걸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알았다. 자신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거라는 것을 계속. 다음 날 성준 씨는 연한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긴 검은 머리는 자연스럽게 흘러내렸고 발끝에는 세련된 베이지색 구두가 반짝였다. 팔목에는 은은한 진주 팔찌가 살짝 흔들렸다. 안 올 줄 알았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나도 그럴 줄 알았죠? 지훈이 답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어제 그 편지가 또 놓여 있었다. 성준 씨가 조용히 말했다. 다시 읽어봤어요. 한마디도 변하지 않았네요. 그의 눈빛은 깊고 불꽃 같았다. 그리고 다시 그 키스가 시작되었다. 열정은 지난 세월의 침묵을 깨뜨리듯 격렬했다. 천천히, 그러나 거침없이 서로의 숨결과 체온을 탐닉했다. 원피리는 살짝 풀려 그녀의 어깨가 살며시 드러났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 소파에 누워있는 둘 사이에서 성준 씨가 물었다. 뭐 생각해? 지훈은 헝클어진 머리칼과 반짝이는 눈으로 대답했다. 우리가 한 일에 대해? 후회해. 아니, 그게 더 무서워. 그녀가 솔직하게 말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준호였다. 현실이 문을 두드렸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이후 몇 주 동안 그녀의 삶은 위험한 줄타기였다. 사소한 핑계로 성준 씨를 찾았다. 컴퓨터 고장, 수도 꼭지 누수 등 만남은 언제나 불꽃처럼 뜨거웠다. 어느 날 준호가 말했다. 너 뭔가 달라졌어. 요즘 좀 멀어진 것 같아. 일 때문이야. 그녀가 거짓말했다. 아빠가 자주 거기 간다고 하던데? 준호가 차갑게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지훈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래, 좀 이상해. 준호가 덧붙였다. 집에 돌아올 때마다 그 사람 냄새가 나. 그냥 인사할 때 안아줬을 뿐이에요. 그녀가 당황을 숨기며 답했다. 그날 밤 지훈은 성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가 의심해. 진정해. 더 조심해야 해. 그가 말했다. 아니면 이제 숨지 말고 다시 시작할까? 지훈은 침묵했다. 그가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 더 이상 내가 준호와 나눠질 필요 없어. 지금 바로 갈게요. 그녀가 생각 없이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성준 씨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준호가 차 곁에 서서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 내 뒤를 밟았어.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훈은 얼어붙었다. 믿기 힘들겠지만 난 꽤 오래 전부터 의심했어. 준호, 설명 좀 할게. 쉬. 조용히 해. 너희가 그렇게 조심했는데 결국엔 바보 같은 실수로 들켰어. 창문 너머로 그림자가 나타났다. 얼마나 됐어? 준호가 물었다.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한 달 정도요 라고 답했다. 거짓말하지 마. 준호가 씁쓸하게 말했다. 그 편지 3년 전 아버지 서재 정리할 때 봤어. 다 알고 있었어. 문이 열리며 성준 씨가 나왔다. 준호야, 말하지 마. 그가 손을 들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 이혼할 거야. 준호가 끝내 말했다. 그리고 황금빛 석양 아래 세 사람은 진실 앞에 드러난 채 서 있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성준 씨가 물었다. 모르겠어. 지훈이 조용히 대답했다.
비밀이 폭로되자 마법은 사라졌다. 그들은 함께 살지 않았다. 과거의 폐허 위에 미래를 쌓지 않았다. 어떤 이야기는 미완으로 남아야 했다. 보내지 못한 첫 번째 편지처럼.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폭풍 뒤에서 잔인한 진실을 깨달았다. 그들을 묶었던 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들킬 두려움이었다. 그 순간 누군가 집 밖에서 조용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일까? 그리고 그 손님이 가져올 새로운 비밀은 무엇일까? 한밤중 집안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다. 지우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문에서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누굴까? 성준 씨도 놀란 표정으로 문 쪽을 바라보았다.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죠?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지훈 씨, 나야. 문이 서서히 열리며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바로 박준호의 동생, 박지훈이었다. 그는 어두운 눈동자에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다. 아버지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너희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있어?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성준 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훈아, 지금 이 시간에 왜 여기 있느냐? 지훈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집안에 숨겨진 진실이 더 많아. 당신들이 모르는 누군가가 우리 가족을 위협하고 있어 라고 말했다. 지훈은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누가 그런 짓을? 왜 우리 가족을?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건 내가 직접 밝혀내야 할 문제야. 하지만 먼저 우리가 뭉쳐야 해. 성준 씨와 지훈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둘 사이에 흐르던 긴장감이 조금씩 누그러졌다. 그 순간 집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멀어졌다. 누군가가 그곳에 있었다는 증거였다. 우린 이제 안전하지 않아. 지훈이 낮게 말했다. 지훈은 몸을 움츠리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건 끝이 아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어둠 속에서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모였다. 그리고 미지의 위협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앞으로 펼쳐질 그들의 운명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할 것인가? 계속. 이튿날 아침, 용인 시내의 카페 별빛 다방에서 지우는 진한 아메리카노를 앞에 두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흰색 블라우스는 살짝 비치는 소재로 은은한 윤기가 흐르는 검은 머리카락과 어우러져 차분하면서도 은근한 매력을 자아냈다. 손목에는 가느다란 은색 팔찌가 반짝였고 발끝에는 편안한 베이지색 플랫슈즈가 앉아 있었다. 그때 박지훈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무거운 표정으로 어제 밤일이 너무 급작스러웠어. 우리 가족이 생각보다 깊은 어둠 속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 라고 말했다. 지훈은 그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겠죠? 이젠 모든 걸 마주할 때예요. 지훈은 테이블 위에 작은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다. 이걸 봐, 아버지가 남긴 또 다른 편지야. 이번에는 내가 아닌 나에게 쓴 거야. 지훈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편지 속에는 아버지가 오랫동안 숨겨온 가족 비밀과 거대한 음모에 대한 단서가 적혀 있었다. 이걸 읽고 나면 우리 삶은 완전히 뒤바뀔 거야. 지훈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다. 지훈은 편지를 펼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젠 도망칠 곳이 없어. 그때 카페 입구에 낯익은 인물이 들어왔다. 검은 코트를 입고 선글라스를 쓴 남자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그녀들을 찾아왔다. 지훈이 긴장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 사람. 우리를 오래전부터 감시해온 인물이야. 지훈은 심장이 뛰는 소리를 느끼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젠 진짜 끝장이다. 그리고 카페 안은 갑자기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누가 누구를 속이고 누가 진짜 적인지 알 수 없는 혼돈 속에서 지훈과 지훈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그들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미스터리가 서서히 베일을 벗기 시작했다. 계속. 그날 저녁,
용인 외곽의 오래된 한옥 앞에 달빛 정원의 조명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김지우는 검은색 벨벳 미디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원피스는 그녀의 매끈한 목선을 따라 부드럽게 감싸며 어깨는 살짝 드러나 있었다. 발끝에는 붉은색 하이힐이 반짝였고 손목에는 은은한 빛을 내는 진주 귀걸이가 그녀의 우아함을 더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의와 불안이 섞여 있었다. 박지훈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지훈 씨, 우리가 마주할 진실은 상상 이상일 거야. 아버지가 남긴 편지에는 우리 가족뿐 아니라 지역 권력층과 연결된 거대한 비밀이 담겨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어떻게 그런 일이? 지훈이 속삭였다. 그때 갑자기 카페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중년의 남자로 검은 양복에 깔끔한 헤어스타일이었다. 그의 눈빛은 냉철했고 입꼬리에 미소가 어색하게 걸려 있었다. 여기서 뭐 하시나요? 지훈이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는 박성준 씨와 오랜 친구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찾는 답을 알고 있죠. 지훈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왜 지금 나타난 거죠? 왜 우리를 도우려 하는 거죠? 남자는 자리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숨길 수 없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 전에 당신들이 준비해야 할 게 있습니다. 지훈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무엇을 준비하라는 거죠?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당신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얽힌 위험한 게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게임에서 이기려면 모든 것을 걸어야 할 겁니다. 지훈은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요?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첫 단서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 순간 카페 밖에서 누군가 다급하게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순간 숨을 죽였다. 문이 벌컥 열리며 젊은 여성이 나타났다. 그녀의 눈은 두려움과 결의로 빛났다. 당장 이곳을 떠나세요. 당신들이 모르는 누군가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지훈과 지훈, 그리고 낯선 남자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 밤, 그들의 운명을 바꿀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다. 계속. 깊은 밤, 달빛 정원의 한옥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김지우는 어깨를 살짝 드러낸 짙은 남색 실크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를 매치해 세련되면서도 은근한 매력을 뽐냈다. 발끝에는 깔끔한 블랙 로퍼를 신었고 손목에는 얇은 은팔찌가 반짝였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는 결의로 빛났다. 젊은 여성, 박소영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당신들, 시간이 없어요. 누군가가 우리 움직임을 이미 감시하고 있고 다음 목표는 여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은 흔들림 없었다. 박지훈과 낯선 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했다. 소영 씨, 정확한 정보를 알려줘. 지훈이 다급히 물었다. 소영은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다. 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찾는 검은 그림자의 일원들로 추정돼요. 화면 속 사진에는 용인 시내 곳곳에서 포착된 의문의 인물들이 담겨 있었다. 그때 카페 밖에서 갑자기 차량 경적 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두가 몸을 움츠렸다. 우리가 더 조심하지 않으면 끝장이야. 낯선 남자가 낮게 경고했다. 지훈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걸 느꼈다. 이대로 숨지 말고 싸워야 해. 우리 가족과 미래를 위해.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카페를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들의 뒤에는 미묘한 그림자가 따라붙고 있었다. 누군가의 눈이 그들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멀리서 울려 퍼지는 사이렌 소리. 그 소리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어두운 밤하늘 아래 새로운 싸움과 비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누가 배신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진실을 밝혀낼 것인가? 계속. 이른 새벽, 용인 시내 한적한 골목길. 김지우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검은 코트에 깃을 여미며 서 있었다. 은은한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의 긴 머리칼이 살짝 흔들렸고 붉은 립스틱이 어둠 속에서 도드라졌다. 발에는 세련된 가죽 부츠가 그녀의 움직임을 조용하게 만들었다. 지훈 씨, 이건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에요. 박지훈이 옆에서 다가오며 말했다. 그의 눈은 결연했다. 우린 서로를 믿고 함께 싸워야 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맞아요. 하지만 누가 적인지, 누가 친구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무서워요. 그때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번호가 떴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자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모든 진실은 곧 드러날 것이다. 준비하라. 그리고 전화가 끊겼다. 지훈은 심호흡을 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젠 숨을 곳도 도망갈 곳도 없어요. 그래도 포기할 순 없죠. 우리가 가진 건 서로뿐이니까. 지훈이 힘주어 말했다. 그 순간 멀리서 자동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운전자의 얼굴은 희미했지만 긴장감은 온몸에 퍼졌다. 지훈은 속으로 다짐했다. 이 싸움 반드시 끝을 봐야 해. 그리고 어둠 속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천천히 맞춰지고 있었다. 계속. 아침 햇살이 용인 시내를 부드럽게 감싸는 시간. 김지윤은 작은 한옥 앞에 달빛 정원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진한 와인색 실크 블라우스에 슬림한 검은색 스커트를 입고 있었고 발끝에는 은은한 광택이 도는 검은 하이힐을 신었다. 목에는 가느다란 금목걸이가 반짝였고 긴 머리는 자연스럽게 웨이브를 그리며 흘러내렸다. 눈빛은 굳건했고 입술엔 결연한 붉은색 립스틱이 입체감을 더했다. 그날 밤 그녀와 박지훈은 마침내 중요한 단서를 손에 넣었다. 오래된 서랍 깊숙이 숨어있던 USB 메모리. 그 안에는 박성준 씨가 남긴 녹음 파일과 문서들이 담겨 있었다. 녹음 속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단호했다. 이 비밀이 밝혀지면 가족은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지훈은 숨을 깊게 들이켰다. 이게 우리가 찾던 열쇠야. 이제 모든 걸 끝내야 해. 박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누군가는 아직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낯익은 인물이 들어왔다.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USB를 넘겨라. 그의 목소리는 명령조였다. 지훈과 지훈은 서로를 바라보며 굳은 결의를 다졌다. 우리가 진짜 적을 드디어 마주한 순간이다. 그리고 그 순간 카페 밖에서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제 그들의 선택이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다.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마지막 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계속. 그날 밤 용인의 어두운 골목길에선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지윤은 검은 재킷에 청바지를 입고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입술에는 짙은 레드 립스틱이 선명하게 빛났고 짧게 묶은 머리카락 사이로 한 줄기 바람이 스치자 그녀의 목선이 살짝 드러났다. 발끝은 가벼운 스니커즈로 소리를 죽였다. 박지훈이 뒤따라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 이제 모든 걸 끝내야 해. 그의 눈빛은 단호했고 손에는 작은 플래시라이트가 들려 있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준비됐어. 이젠 도망칠 수 없어. 그들이 향한 곳은 오래된 창고였다. 안으로 들어서자 먼지와 습기가 가득했다. 지훈이 손전등을 켜고 어두운 공간을 비추자 벽에 낯익은 낙서와 함께 이상한 기호가 그려져 있었다. 이게 뭐지? 지훈이 속삭였다. 아버지와 관련된 비밀 조직의 표시야. 지훈이 무겁게 말했다. 이제 우리는 그 중심에 와 있어. 갑자기 창고 문이 쾅 닫히며 어둠이 짙게 퍼졌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주변을 살폈다. 어디선가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다. 누구냐? 지훈이 외쳤다. 기다려라. 낮고 음산한 목소리가 울렸다. 그림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 순간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손목에 감긴 은색 팔찌를 만졌다. 그것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선물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줄기 빛이 퍼져나갔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가 다짐했다. 어둠 속에서 시작된 싸움. 그리고 감춰진 진실은 이제 막베일을 걷고 있었다. 계속. 어둠에 갇힌 창고 안. 김지훈과 박지훈은 숨을 죽인 채 그림자와 마주했다. 그림자는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 아버지의 비밀은 그저 시작일 뿐이다. 지우는 차가운 숨을 내쉬며 팔찌를 꼭 쥐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하죠? 그림자는 냉소 어린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진실을 파헤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 하지만 그 길 끝에 내가 원하는 자유가 있을지도 모르지. 지훈이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위험을 알리는 거죠? 너희에게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다. 계속 숨을 것인가, 아니면 싸울 것인가. 그 순간 창고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이 가까워졌다. 그림자는 재빨리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시간이 없어. 결정해라. 지훈과 지훈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위험도 이겨낼 수 있어. 지훈이 굳게 말했다. 밖으로 나가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다. 앞으로의 싸움은 거칠고 긴 여정임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순간 지훈의 휴대전화에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진실은 가까이 있다. 하지만 조심해라.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운명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밝혀지지 않은 마지막 비밀이 기다리고 있었다. 계속.